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10분 내외로 전하는 10분 한 주 시황입니다. 5월 3일에서 7일 사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증시 발작을 일으킨 미 재무부 장관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입니다. 모디스트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과 고용 창출에 사용되는 막대한 투자로 인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금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여튼 이 발언으로 증시는 놀라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1.5%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옐런의 다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주워 담으면서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으며 채권 매입도 계속될 거라고 말이죠. 연준 의장 파월도 계속 금리 인상은 물론 테이퍼링도 올해는 시기상조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방향은 테이퍼링에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기간이 문제겠죠? 테이퍼링을 거쳐 금리 인상까지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은행주나 원자재 쪽일까요? 다음은 연준의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의 대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투자 욕구의 하락이 자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연준은행이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회사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특히 백지수표 회사인 스펙과 IPO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로 자산 가격들이 올라간 것을 낮은 국채 수익률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케고스 캐피털 마진콜 사태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편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면 시장의 심리가 반전되어 자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너무 끌어오르는 투자 심리를 한 번쯤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앨런의 말실수도 그렇고요. 같은 맥락으로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의 테이퍼링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200억 달러 국채 매입을 늦추거나 줄이는 테이퍼링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연준의 기조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개선이 있으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늦여름까지는 이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플란 총재는 이러한 상당한 개선이 곧 도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또 나스닥이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열되어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쪽에서는 달래고 한쪽에서는 놀래키는 게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언젠가는 분명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 관련 기사입니다. 이미 28% 인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25% 정도로 타협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미 지지를 선언했고 문제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과의 협의가 남아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오르는 것은 증시에 역시나 악재입니다. 4월 실업률 등 각종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월 일자리와 실업률입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6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예상치인 100만 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만 4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6.1%로 예상치인 5.8%와 전월 6.0% 대비 높았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므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의 지표로는 민간 고용자 수가 74만 2천 명 증가하고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술주 하락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지펀드의 매도세입니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케고스 캐피털 사태의 후폭풍으로 생각됩니다. 헤지펀드 레버리지 비율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주식 비중이 적어지고 기술주 비중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크 인베스트 펀드 환매입니다. 지난 7일간 11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환매는 곧 보유 종목의 매도이므로 기술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술주의 약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 펀드인 ARKK는 고점 대비 35%가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굵직한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기술주의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원칙대로 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